그 이제 공적영지 말씀드리면서 심층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 의식보다 더 멀고 더 깊이 나아가는 마음이다. 우주 전체의 대상을 다 포괄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바깥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보고 방 바깥에 뭐 건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랬을 때 거기까지 쭉 뻗어나가는 마음인데 그 마음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바깥을 말할 수 없는 그 바깥이 없는 마음이고 한계가 없는 그래서 무한의 마음이다. 상대가 없는 절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절대 상대가 없는 마음 바깥이 없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평생을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 물 바깥에서 이제 뭐 산에 가면은 물 호수도 있고 그죠? 뭐 이제 나무도 있고 그러면은 물 속에 물고기가 산다 그랬을 때 그 평생을 물 속에서만 사는 물고기하고 물 바깥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그러면은 누가 물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 대상의식의 인식 방식에 따라서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물고기는 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표층의 대상의식의 인식 방식은 그 X를 안다 그랬을 때 그 X가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X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의식에서 X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X만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not X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X가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으로서 인식하는 거다. 이건 이제 불교 인식론의 유식 인식론에서는 뭐 아포아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X를 아는 것은 X만 있다고 X를 아는 것이 아니라 X를 not X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사과를 그려와라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려오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 종이를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잘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잘 그렸다. 그리고 이제 점수도 잘 줬는데 이 학생은 사과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빨갛게 칠을 했는데 뭐 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빨간 종이 하나를 통 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출은 했지만 제대로 안 그린 거다. 그래서 점수를 제가 안 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와서 선생님이 사과를 그려오라고 했는데 사과를 그러니까 A4 용지에다 그려서 내라 그랬는데 사과를 얼마나 이렇게 그리란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다. 그래서 사과를 탁 그리려고 A4 용지를 딱 펴놓고선 사과를 탁 그리려고 생각하니까 엄청 크게 떠올렸다. 이만한 사과를 떠올렸는데 A4 용지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칠했다. 요 사과 그렸다라는 거예요. 요거.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렸다 해도 여기에 우리가 사과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서 사과가 성립하려면은 요것처럼 사과와 사과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그래서 사과의 경계선이 보여야지. 우리 사과 그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사과 경계선부터 떡 그리지 이렇게 칠하기부터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X는 X와 X 아닌 것의 그 경계선을 통해서 X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를 X로 알려면은 X만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X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X의 경계선을 통해서 성립하는데 경계선은 뭐냐면은 X와 X 아닌 것이 함께 해야지. 그 사이에서 경계선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를 안다는 것은 X가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표층의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X를 아는 방식은 not X를 통해서 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다. 그 행복감, 즐거움의 의미는 그냥 계속 즐거운 사람은 자기가 즐겁다는 생각도 사실 잘 못하게 되겠죠. 엄청 힘든 상황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좀 덜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행복도 고통이 아닌 것으로서, 그러니까 고통을 알아야 즐거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반대라고 대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는 물을 알려면은 물의 경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는 물 아님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을 알려면은 물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물고기는 물을 알기 위해서는 물 아닌 것, 물 바깥으로 나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가 물을 알고 싶어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물고기가 물을 알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을 안다라는 거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삶이 뭔지를 알고 싶다. 내가 막 삶이 뭔지를 알고 싶다. 지금 살고 있으면 한 번도 죽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삶은 죽음을 알아야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삶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을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알고 싶어해. 그걸 누군가 알았어. 그럼 물고기한테 물을 알게 해주겠다. 물 밖에 나가봐야 되니까 물 아님을 알기 위해서 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물 밖에 나간 물고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팍 죽진 않아도 결국은 죽겠죠. 물 밖에 나가면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죠.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삶 안에만 있으면 삶을 모르고 삶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삶을 안다. 이제 소크라테스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알기 위해서는 물 밖에 나가봐야 된다. 대상의식의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알므로써 비로소 물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서 물 아님, 물이 없음, not X, 그것을 알아서 결국 물을 알게 되는 거다라면은, 그럼 물 밖에 나갔을 때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물 아님을 알려면 아까 물 안에서와 똑같이 물 밖에서 물 아님, not X를 알려면 not X 자체만으로는 모르죠. 또 X를 알아야 not X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아님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not X를 Y라고 하면 Y를 알려면 not Y를 알아서 not Y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아님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을 알 수 있겠어요? 물 바깥에는 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 바깥에 나가서 물을 알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도 물 밖에 나가서 물 없음을 알아야지 물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물 밖에 나가서 물 아님을 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이미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물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물을 알아야지 물 밖에서 물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이 없음을 알려면은, 물 밖에서 물이 없음을 알려면은 물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 아님을 알 수 있으려면 물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근데 물 밖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알 수 없죠. 그 이야기는 이미 물 안에서 물을 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삶을 알지, 삶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알겠어요? 살고 있는데 삶 속에서 알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이 전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에 대한 알미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안에서 이미 물을 안다. 다만 물고기가 자신이 물 안에서 물을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아는 거,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본각이다. 본래적 각성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전체로서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본각이다라는 거죠. 일자가 스스로 신령하게 자기를 안다. 성자신의. 그죠? 그래서 일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공적의 마음이 텅 빈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그 마음이 신령하게 자기를 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의 마음이 자기를 안다. 그게 본각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중생은 누구나 본각이 있다. 본래적 각성, 그 마음이 있다. 마음이니까 각이 있는 거죠. 근데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신론에서 중생에게 본각이 있다. 근데 본각이 있는데 왜 불각이 되냐? 본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를 불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각이 있는데, 알미 있는데, 공조영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알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안다. 그죠? 뭐 말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랑을 아무리 줘봐도 항상 그 사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사랑 없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지도,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뭔가가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 사랑받음이 탁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셔서 사랑이 끝났다는 걸 알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것이 끝났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사랑을 진짜 모르고 있었다면, 그죠? 사랑받음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는 그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 그거 끝나도 끝나지 모르게 되겠죠. 그게 있다가 탁 끝나니까 마치 앞에서 두 번째 저기 써놓은 것처럼 냉장고 소리가 있음을 그칠 때 알듯이, 그칠 때 알려면은 그 전에 들었어야지 그게 그친 걸 아는 거인 것처럼,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 쭉 계속될 때는 그 사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미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알기는 아는데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저런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셔야 안다라는 말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본각, 공적 영지 이런 거는 중생한테 없는 게 아니라 본각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본래적 각성으로. 근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각이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미 있어도 우리가 알미 있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각이 있는 거를 있는데 왜 알지 못하냐? 그 공적영지의 마음이, 본각의 그 마음이 마치 물고기한테 물처럼 그 바깥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내 마음 바깥으로 내가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깥이 없는 마음인 거죠. 별을 보고 있어도 거기까지 내 마음이 가도 그 내 마음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마음인 거죠. 내 마음 너머에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것인 거죠. 상대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 not X, 마음 아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을 품에 안은 공적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간 적이 없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